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들이 가진 기술력, 진입장벽, 경쟁력 이걸 따져봤을 때 내년에는 당장 리튬 매출 꽂히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그 2차전지 밸류를 충분히 줄지 않을까. 에코프로가 받았던 밸류를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25년, 26년에 진짜 말 그대로 리튬 빅뱅, 리튬 폭발이 터질 수도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염호 리튬하고 광석 리튬의 생산량이 26년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데 리튬의 매출 포지션이 더 커지면 마진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유난히 이 2차전지 계열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을 또 네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차전지 밸류체인의 핵심인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후발 주자지만 2030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에코프로 BM도 우리도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포스코 그룹의 2030년 100만 톤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걸 가지고 매출까지 잡았으니까. 그러면 포스코 그룹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투자 가치랑 에코프로 그룹사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직 계열화의 가치가 680% 수익률 대 80%대 수익률 차이가 날 만큼 포스코 그룹이 경쟁력이 없냐?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으로 봤을 때. 그걸 뭘로 따져서 알 수 있냐면 포스코 그룹은 이미 철강으로 85조에 5조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리튬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포스코 그룹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030년 기준으로 42만 3천 톤이니까 42조 3천억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리튬 가격을 포스코 그룹이 잡은 3만 불은 너무 헐값으로 잡은 거고 현실적으로 아마 5만 불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매출이 21조가 꽂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마진인 거죠. 포스코 그룹의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가져오는 에비타 마진은 70에서 85%인 거예요. 그럼 평균 내도 80%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포스코가 갖고 오는 광석 리튬, 호주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갖고 오는 광석 리튬도 못해도 35에서 50%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 평균 내면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광석 리튬이랑 염호 리튬에서 가져오는 에비타 마진의 평균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 마진이면 20조 매출 찍히면 14조가 그냥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인 거죠. 당장 24년도에 일단 광석 리튬부터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포스코 그룹은 아예 빵에서 지금 2차전지 매출이 그냥 2차전지 매출과 이익이 그냥 조 단위로 꽂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초창기에 올라갔을 때 그 절차를 밟을 거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냐면 포스코 그룹은 전체적으로 그냥 철강의 밸류만 계속 갔다가 리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꽂히면 2차전지 밸류 체인 소재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면 에코프로가 받았던 밸류를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자회사 똘똘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HY 클린메탈 이런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가진 자회사들의 그 기술력, 진입장벽, 경쟁력, 뭐 자본력 이거랑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들이 가진 기술력, 진입장벽, 경쟁력 이걸 따져봤을 때 이렇게 에코프로 막 680% 갈 때 포스코 그룹이 80% 갈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든지 포스코 홀딩스가 못 갔든지 그렇게 보는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2차전지 밸류를 전혀 안 줬기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당장 리튬 매출 꽂히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그 2차전지 밸류를 충분히 줄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만큼 뭐 650%, 680%는 못 가더라도 지금의 이렇게 포스코 그룹 PER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 좀 빠져서 한 14배 정도 수준이고 내년에는 이익이 20% 넘게 성장을 해서 아마 5조 뭐 8천억에서 6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 보던데 그 정도 영업이익이면 사실은 밸류를 치면 PER 뭐 13배, 12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뭐 양극재 업체들 PER 밸류 평균 내보면 50배가 넘는데 포스코는 양극재보다 더 고부가치를 생산하잖아요. 리튬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밸류를 할증하면 할증 줘야 되는데 양극재 평균 밸류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포스코가 비싼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더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포스코홀딩스에 우리가 한 3년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 철강에 대한 밸류만 있지 그렇죠. 2차전지나 그런 수소에 대한 밸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4년도에 이제 리튬이 이제 2만 톤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25년, 26년에 진짜 말 그대로 리튬 빅뱅, 리튬 폭발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리튬 가격 올라간 부분이랑 그때 25년, 26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염호 리튬하고 광석 리튬의 생산량이 26년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데 보수적으로 15만 5천 톤 잡았지만 그거보다 양산이 엄청 더 빠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리튬의 매출 포지션이 더 커지면 마진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고 최고 목표가 90만 원 나오고 그 90만 원을 내리지 않은 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핵심 기점은 25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30년까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계속 리튬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도 향후 한 3년 정도 뒤에는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이 한 100조는 넘을 수 있겠다. 지금의 시총보다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투자해서 더블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봐도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이 뭐 리튬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더블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당장 향후 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만큼 리튬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컨설팅하는 업체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리튬을 재련하고 가공하고 양품을 양산해서 그걸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에 또 고객사 자체 테스트를 거쳐서 오케이 하고 리튬을 처음에 재련 가공하는 그 모든 소위 말하는 공정을 다 합치면 최소 7년에서 8년이 걸린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7년이나 8년이 걸리는데 그럼 7년, 8년 나올 동안에 포스코홀딩스는 가만히 있나요? 저는 그럼 그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42만 3천 톤이 아니라 리튬만 100만 톤 양산하지 않을까요? 그럼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있잖아요. 가뜩이나 최근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면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또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든이 워낙 많이 밀어줬었는데 이게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IRA 자체가 일부 수정이 되거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IRA 자체가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니까. 근데 저는 IRA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대의 명분은 중국을 원천 차단하고 배제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 잘 알 거고 바이든보다 훨씬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IRA 대의 명분을 생각하면 IRA 법안 자체를 폐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부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심지어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세력은 상당 부분 이미 IRA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조 단위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공화당 지지 세력이 있는 지역이 IRA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 거고요. 두 번째는 IRA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게 전기차 업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전기차는 뭐 다닐 때만 친환경이고 전기차 만들 때는 친환경 아니잖아. 그래서 CCU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발달되는 거고 전기차를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만들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CUS의 업체들의 말에 따르면 야 우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우리를 지지한다. 왜? 앞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탄소로 가는 측면으로 있을 때 미국이 이 친환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으로 가는 대세 흐름 속에 친환경의 중요한 기술인 전기차, CCUS,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버리기엔 이 산업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고 여기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절대 이거를 묵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공화당 세력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트럼프 전에 오바마 케어처럼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도 상원 하원 모두 지지를 못 받아서 결국은 철회됐는데 IRA 법안 자체가 공화당의 지지 세력은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RA 법안 자체를 굳이 폐기할 정도의 실익이 없다는 거를 트럼프 지지 세력이 너무 잘 알 거고, 그리고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실제 그 법안 폐기해서 실제로 새로 만드는 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법안 폐기를 하는 게 상당 부분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수정 보완하면 그게 분명히 전기차 업체한테는 타격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타격은 될 수 있지만 그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대세에는 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모두 최종 목적지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저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실전 투자에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